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부닥다리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775 소켓이죠. 775 소켓을 기반으로 한 아수스에서 이제 출시했었던 POK 프로라는 이제 메인보드입니다. Q9650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건 상당히 이제 고가였었죠. 당시에는. 보통 이 당시에는 이제 E8400, Q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제 쿼드코어 형식도 있었지만 Q9650을 일반인들이 사실 사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크게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중간에 요거를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었던 거죠. CPU만.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 시스템이 빠르고 이런 걸 떠나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컴퓨터 중에 이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변 기기에 대한 이제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멀티부트라 그래가지고 윈도우에서 말하는 멀티부트하고 틀린 겁니다. 요거는 OS2 워프에서 말하는 이제 부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저렇게 쌍방향으로 부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아무래도 기술 발전이 저쪽으로 좀 더디다 보니까 요즘 것하고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진입을 해서 이제 최고 관리자로 들어가는 거죠. 최고 관리자로 부팅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이제 부팅되는 게 이제 최근의 시스템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거는 한 30초 이상 정도, 30초 정도 부팅되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요즘은 5초, 6초 단위에서 다 끊어지죠. 부팅되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는 분들이 또 이걸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시스템이 빠르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저도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 거에만 이제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릴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산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매번 이제 새로운 CPU가 출현할 때마다 그 CPU를 사야 직성이 풀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486에서 이제 펜티엄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클럭수가 66 메가헤르츠입니다. 기가헤르츠가 아닙니다. 66 메가헤르츠 속도의 펜티엄이 처음 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100 메가헤르츠 때에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 한 3년에서 2년 정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 발표되는 시점들이. 그리고 200 메가헤르츠의 이제 MMX 시리즈의 CPU가 인텔 CPU가 출연했었습니다. 당시에 90년대 중반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166MHz짜리 CPU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게 200MHz로 오버클럭을 해도 큰 무리가 안 가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것 때문에 굳이 200MHz짜리를 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오버클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제어를 하고 바이오스에서 이제 그 세팅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메인보드 자체에 그 점퍼 세팅하는 값이 있습니다. 클럭스하고 전압을 거기다 이제 바꿔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세팅 값이 아주 정확한 거죠. 정확하지 않으면 이제 CPU가 작동을 안 하거나 무리하게 전압을 탁 줬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CPU가 타버리는 거죠.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걸어놨다가 그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상 변수가 생겼을 경우는 자동으로 탁 해제되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유연성이 뛰어난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컴퓨터들은 유연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세팅을 해줘야 이제 오버클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했었던 거죠. 그리고 AMD나 사이릭스라 그러죠. 사이릭스라는 이제 CPU가 이제 호환형 CPU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메인보드에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다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럭수하고 전압만 바꿔주면은 이제 어떤 CPU든지 거기다 이제 꼽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펜티엄 2인가요? 2부터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AMD CPU와 인텔 CPU가 분리되는 과정이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상황이 이제 펼쳐졌던 건데, 그 혼란이 이제 없어진 거죠. 혼란스러운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ATX 방식에서 이제 ATX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컴퓨터들은 IO 카드라고 그러죠. 입출력 단자를 또 따로 꼽았습니다. 메인보드에. 근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점이 있는 게, 요즘 메인보드는 백패널이라고 해가지고, 입출력 단자가 뒷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아예 메인보드 내에 다 붙어서 설계가 되게끔 나옵니다. 근데 모듈화가 돼야 되는데 모듈화가 안 되고 이제 통합적으로 나온 메인보드 형태이다 보니까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면은 IO 단자에서 고장이 나는 건지 CPU 쪽의 에러인지 더 힘듭니다. 가늠하기가. 예전엔 그 IO 카드를 따로 분리되니까 만약에 그게 입출력 단자가 고장나면 그것만 따로 별도로 다른 거를 장착한다든가 해서 유지보수비가 사실은 더 유지보수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된 건데, 예전에 이제 알라딘 컴퓨터라고 그러죠. 알라딘 컴퓨터. 삼성이 알라딘 컴퓨터 판매량은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워낙 대기업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꾸준히 했었던 거죠. 망하든 안 망하든 이제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당시에는 삼복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선두 자리에 있었고요. 꾸준히. 그리고 삼복 컴퓨터도 질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하드웨어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삼성이 지금도 뭐 이렇게 판매율이 높거나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에서 워낙 판매율이 높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잘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컴퓨터를 못 만든다라고의 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IBM 호환기종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는 시각에서는 좀 안 맞습니다. 왜냐면 그 시스템 자체를 빨리빨리 바꿔서 업그레이드된 컴퓨터가 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라인 자체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조립 컴퓨터보다는 사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장점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OEM으로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상당히 검증이 된 거죠. 특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 이제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보드나 이제 다른 IBM 호환 기종의 이제 부품들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망가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메인보드를 좋은 거로 쓰거나 부품을 좋은 걸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케이스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케이스에서 보통 쇼트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케이스를. 쇼트도 안 나고 좋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플라스틱. 쇼트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가 수만 가지의 에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에서 이제 쇼트가 나는, 미세한 쇼트가 나는 걸 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못 찾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며칠을 들고 밤을 새서 이제 겨우
별것도 아닌 거를 찾아내는 게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사실 플라스틱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그런 거 잘 만들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는 그게 뛰어나다는 거를 말해두고 싶습니다.